예, 안녕하세요. 강태성입니다. 오늘 방송은 이번 주에 펼쳐지는 YTN배 대상경주 출전마들을 분석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 YTN배 요 경주에 대해서 잠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YTN배는 스테이어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장거리 최강자를 가리는 그런 시리즈 중에 하나고, 지난달에 펼쳐졌던 이 헤럴드 경제배, 그리고 이번 달에 펼쳐지는 YTN배, 그리고 다음 달에 펼쳐지는 이 부산광역시장배, 이렇게 3개 경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헤럴드 경제배 우승으로 인해서 이 위너스맨이 200점을 획득을 했고, 5착을 한 터치스타맨이 30점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위너스맨이 우승을 한다면은 400점이기 때문에 나머지 경주, 그러니까 부산광역시장배 결과에 상관없이 최우수 스테이어가 됩니다. 이게 허울만 있는 그런 영광이냐? 그게 아닙니다. 이 스테이어로 선정이 되면은 인센티브가 지급이 됩니다. 그 인센티브가 제가 알기로는 8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경주 상금과 상관없이 인센티브로 8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너스맨 입장에서는 이번 경주,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YTN배 경주로서 이 스테이어 시리즈를 마감하고 싶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지맨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마필이 위너스맨이고, 다른 마필들은 어떻게든 위너스맨을 이겨야 그나마 부산광역시장배의 역전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마필들 역시 승부 의지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 총 12두의 마필이 출전을 했습니다. 부산 마필이 5두가 있고 서울 마필이 7두가 있습니다. 일단 이 출전한 마필들을 레이팅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레이팅이 높은 마필은 이 문학치프입니다. 전통의 장거리 강자이고 2019년도 이제 코리아컵 우승하고 그랑프리 우승하고 뭐 최고의 한 해를 보냈죠. 그리고 2020년도에 그러니까 이 마필이 그동안 나이도 있고 부중이 높아지다 보니까는 대상 경주 위주로 출전을 하다가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 갖고 대상 경주들이 전면적으로 취소가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2021년도도 대상 경주 그게 불확실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경주 출전하면서 계속해서 60이라든가 59 고부중을 달고 경제 출전을 하면서 결국은 부하가 걸린 거죠. 높은 부중으로 인해 갖고 거기에다가 나이까지 먹어가면서 경주력에 저하가 온 부분도 있고, 이번에도 아마 빅토르 기수가 훈련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빅토르 기수가 기성을 할 가능성이 높고, 혈통적으로는 이 언브라이덜드 그리고 엠파이어 메이커, 파이오니아 오브 더 나일, 이 혈통이 이어지는 혈통이 스피드보다는 적어도 뚝심, 즉 스태미너 쪽에 조금 더 강점이 있는 혈통이기 때문에 장거리가 더욱 유리한 마필입니다. 혈통적으로는. 올해 2월 60km를 달고 선행을 가서 우승을 거둔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 헤럴드배에 출전을 했지만은 이 헤럴드배 경주에서는 이게 별정이다 보니까는 59를 달고 뛰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차분하게 선입 전개 후에 뭐 직선에서 걸음이 퍼졌어요. 뒤로 백기어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부중을 타는 모습이었고, 예전에는 이제 이 발을 바꾸던가 아니면 발을 못 바꾸던가 그것으로 인해서 경주력에 편차가 있었지만은 직전 경주는 발을 바꾸고 답보 변환을 하였음에도 걸음이 전혀 안 나왔다는 점이 이제 조금은 노쇠화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는 이 마필이 외곽 타다가 4코너 돌면서 선두권 덮치고 선두권을 눌러 죽인 이후에 직선 들어서자마자 뻗어나가는 그런 전개를 펼쳤습니다. 전성기 때는. 하지만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그런 스피드가 안 나와서 선입으로 전개를 펼치는데, 이번에는 대상 경주이기 때문에 선행을 가야 최상위 경주력이 그나마 나올 텐데, 지난 2월 경주처럼 지난 2월에는 선행을 가서 우승을 거뒀는데, 하지만 이번에는 선행을 가기 힘든 편성일 뿐더러 선입 전개로서는 이제는 결론적으로 늙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여전히 레이팅이 높기 때문에 59의 부중을 부여받았습니다. 최고 부중을 부여받았고, 이미 거리적인
능력은 검증이 됐지만은 이거는 전성기 때 얘기고 지금은 이 전성기 걸음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직전에도 사실 훈련이 나빴던 건 아니에요. 훈련은 좋았는데 상태는 양호했는데 걸음 자체가 안 나온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 훈련이 좋다고 강하게 봐주기는 좀 힘든 마필이 바로 이 문학치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마필은 행복왕자입니다. 현 서울 최강자죠. 장거리 최강자이고 59의 부중을 부여받았습니다. 5살이고 이제 전성기 걸음을 나오고 있죠. 부마는 데어데빌입니다. 외조부가 조브가 모아된 네디라고 미국에서도 좀 잔디와 모래주로 공통의 좋은 자마들을 많이 생산했고 그리고 나름 능력이 있는 시수말이었는데 목장이 망하는 바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제대로 된 스포트를 받지 못하고 결국은 좀 아쉬움을 남긴 마필이 바로 이 모아된 네디인데 그 모아된 네디의 자마로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자마들이 굉장히 잘 뗐어요. 2년 전에. 그러다 보니까 특히 스위스 스카이다이버라는 앞말이 프리크니스 스테이크스, 그러니까 순말 상관 경주에 나가서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을 했고,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마필들도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터키로 팔려갔다가 다시 역수입된 마필입니다. 자마들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데어데빌 21년도 자마로서 이 행복왕자는 김용원 기수가 기승할 예정이고 2021년도 작년이죠. 작년 거의 뭐 최고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랑프리 우승을 하고 물론 KRA 컵 클래식에서 미스터 어플릿에게 일격을 당하면서 이착을 하는 아쉬움을 남기긴 했지만은 그래도 워낙 압도적인 경주 능력을 보여주었고 그랑프리 이후에 다리가 안 좋아 한동안 휴식을 했습니다. 이 마필이 초창기에는 520kg대 마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570kg대로 부중이 엄청나게 체중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에 하중이 심하게 걸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다리가 안 좋아지면서 휴식을 했고 물론 이 마필이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59의 부중은 조금은 덜 민감할 수 있긴 하지만 너무나 과체중이기 때문에 부중이 한 단계 올라갈수록 이 마필의 경주력은 하나씩 까먹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분명 이 부중이 나중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직전에는 이제 공백도 있었고, 직전 경주에는 일반 경주 2000m에서 공백도 있었고, 부정도 59kg였고, 그렇기 때문에 심장의 고동에게 일격을 당하면서 이착을 했습니다. 좀 아쉽게 이착을 했는데, 그래도 직전 경주 이착이긴 했지만, 그래도 현재 명실상부 현 서울 최강자, 장거리 최강자임을 부인할 수는 없고 경주력도 계속해서 상승세에 있는 마필이고 그리고 이제 주기도 어느 정도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점 이런 점이 모두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왕자 같은 경우는 이번 YTMB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살펴볼 마필은 전보 블레이드입니다.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박재희 기수가 훈련을 하는 것을 보면 아마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할 가능성이 높고 혈통적으로는 마인샤프트 자마인데 마인샤프트의 부마가 AP 인디입니다. 스태미너 강점이 있는 마필이죠. 미국에서도 이 벨몬트 스테이크스 상관 마지막 경주인 이 벨몬트 스테이크스에서 우승을 하는 마필들의 그 부마 혈통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 AP 인디 계열이라든가 아니면은 언브라이덜드 계열이 거의 다 우승을 합니다. 그 정도로 장거리 혈통에 좀 스태미너에 특화된 그 혈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렸을 때는 마방에서 늘 대상급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상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을 겪었어요. 그리고 일반 경주에서는 잘 뛸 때도 있고 못 뛸 때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7살 나이가 많이 먹었죠. 그리고 부중도 올라가면서 일반 경주에서도 경쟁력이 좀 처지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부중이 59kg입니다. 그래서 악재들이 겹치고 있어요. 나이도 많고 부중도 올라가고 상대들도 강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는 뭐 착순 정도를 목표로 최선 승부를 하지 않을까, 착순 정도가 최선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마필입니다. 다음은 샴노크입니다.
9살이에요. 이번에 출전하는 마필들 중에서 가장 고령이고 부중도 58, 역시 고부중입니다. 송재철 기수가 훈련을 담당하고 있고 특이한 이력이 있죠. 대산경주에서만 3척만 7번을 했어요. 이것도 참 특이한 이력인데 그 정도로 대상급은 아니었어요. 대상에서 늘 강자들은 못 이기고 강자들을 위협하는 수준, 딱 그게 이마필의 한계였고, 장점은 뭐였냐면 장거리에서도 꾸준한 능력을 보여주었고 부중을 타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끈끈함, 이런 점이 강점이었고, 단점은 결정력이 없는 거죠. 막판 한 발의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늘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제는 너무 9살의 고령이라 예전 같은 걸음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출전에 만족을 하지 않을까. 물론 최선 승부를 하겠지만 결과는 출전에 만족하는 성적, 딱 그 정도만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강력한 우승 후보인 위너스맨입니다. 머스킨맨 자마 중에 유일하게 2000m 우승마예요. 2000m 우승한 전력이 있고 2000m에서도 3번 뛰어서 2번을 우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마필 머스킨맨 자마가 장거리가 되냐?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1800까지는 무난하게 적응을 가능하지만은 2000m에서 머스킨맨 자마들은 경쟁력이 조금 처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마필은 왜 잘 뛰느냐? 바로 외조부인 볼포니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위너스맨은 특이하게 머스킨맨 자마임에서도 장거리까지 잘 적응하고 있는 마필이고 2021년 코리안 더비에서 히트 예감을 꺾고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 스테이어 첫 시리즈인 헤럴드 경제배에서 정문사이를 꺾고 우승을 했습니다. 어쨌든 최근 계속해서 상승세의 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럴드 경제배에서는 55kg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 레이팅이 올라가면서 57로 부중이 소폭 증가하긴 했지만 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주행 스타일상 이제 선두 공략을 해서 경주를 풀어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력한 경쟁마들인 킹 오브 더 매치라든가 아니면 이런 마필들과 선두권 전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그게 관건이긴 한 마필입니다. 어쨌든 내측 갇히는 것보다는 외곽에서 자기 페이스대로 힘한배라고 뛰는 자기 페이스대로 뛰는 것이 유리한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전개가 관건이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두권이 굉장히 치열하거나 빠르진 않기 때문에 초반 전개를 풀어내는 데는 그리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강력한 우승 도전마가 바로 이 위너스맨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파란색으로 칠해진 마필은 부산 원정 마필입니다. 까만색은 서울 마필이고, 다음으로 살펴볼 마필은 터치스타맨입니다. 임성실 기수가 기승을 할 것으로 보이고 테스타 마타자마로 전형적인 장거리 혈통의 마필입니다. 그리고 늘 장거리에서 한타의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데, 마필이 거리적인 특성이 장거리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발을 못 바꿉니다. 그러나 발을 바꿀 때도 있고 못 바꿀 때도 있는데 거의 못 바꿉니다. 거의 못 바꾸다 보니까는 1800에서는 그래도 그게 통하는데 2000m에서도 발을 못 바꾸다 보니까는 딱 그만큼 지고 있습니다. 직전 이 헤럴드 경제배에서도 답보 변화를 못했어요. 발을 못 바꿨기 때문에 착차 없이 오착을 했습니다. 2착인 정문 사이와 거의 1마신 차이도 안 났어요. 착차 없이 오착을 했는데, 만약 그때 직선에서 발을 바꿨으면, 그렇다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충분히 2착도 가능했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000m 동일 거리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발을 바꾸느냐 못 바꾸느냐, 여기에 따라서 5착을 할 건지 2착을 할 건지 우승을 할 건지 그게 정해질 겁니다. 어쨌든 그래도 5착 내 안정적인 마필이고, 강점은 전개를 타지 않는다는 거, 안정적인 선입걸음이 있다는 거, 그리고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초반 전개를 풀어내는 것도 어렵지 않다는 점, 이런 점이 강점입니다. 사실 의지를 보인다면 선행을 갈 수도 있는 순발력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인게이트를 부여받는다, 그렇다면은 상대들을 따라가서는 못 이긴다고 판단을 한다면, 마방에서 상대들의 전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저가 따라가서 못 이겨, 위너스맨 그리고 행복왕자 따라가서 못 이겨, 그렇다면 기습적으로 선행을 가려고도 할 수가 있는데, 위너스맨이 그래도 워낙 중속이 좋기 때문에 가마선 넘어갈 확률이 높고, 그렇다면 선행 트라이를 한다면 좀 편안한 선행은 힘들 것으로 보이고, 그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선입 전개를 펼치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는 마필이고, 아직까지 5살입니다. 경주력이 꺾인 마필은 결코 아니에요. 조금은 보여줄 걸음이 조금은 더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터치스tam의 이 마필도 이번에는 충분히 우승은 몰라도 입상 도전 가능한 마필입니다. 킹 오브 더 매치 살펴보겠습니다. 부마는 카이로 프린스입니다. 제뉴에 있는 문학 치프가 이 파이오니어 오브 더 나일 전형적인 장거리 혈통의 마필인데, 이 문학 치프의 파이오니어 오브 더 나일의 자마가 바로 이 카이로 프린스입니다. 역시 혈통적으로는 뭐 충분히 장거리까지 가능하지만은 국내에서 뛰고 있는 마필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메이저 대회 우승마가 없어요. 물론 그레이드 우승만을 배출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기회 많이 익은 그런 큰 경주에서 우승한 자마들은 편성을 못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춘산이라든가 힐모, 그리고 너블리케이, 그리고 네모 프린세스, 이런 마필들이 그래도 아주 강자급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자기 모습은 충분히 하고 있는 마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한국 친화적인 모습인데, 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혈통적으로는 장거리 혈통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은 이 카이로 프린스 자마들이 국내에서 그래도 기본적인 성적을 거두고 있는 이유는 바로 스피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파이오니어 오브 더 라일이라든가 엠파이어 메이커보다는 스태미너보다는 조금은 스피드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첫 2000m 장거리 도전이기 때문에 좀 장거리에 대한 검증은 좀 필요한 마필이고, 전형제 마인 돈파이터 앞말입니다. 이 말은 20만 불에 팔렸고, 이 마필도 거의 85,000불에 유찰이 됐던 마필입니다. 돈파이터도 20만 불에 유찰이 됐고, 그러니까 이 자마들이 형제마들이 굉장히 좀 비싸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이 킹 오브 더 매치도 85,000불 유찰된 마필을 다시 재구입한 거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가격대를 지불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좀 고가에 도입된 마필이고, 연속률 100%를 이어가고 있고, 특히 직전 1군 2군마가 1군 점핑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물론 51kg의 부중이 너무나 유리하게 작용을 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1군에서도 우승을 거두었다는 점. 다만 단점은 선두 전개 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2선 외곽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내측 선입을 하거나 그랬을 때는 좀 한타 2%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선두 전개가 관건이고, 결국 위너스맨과 더불어서 선두 초반 포지셔닝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관건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대신에 부중의 유리함은 있습니다. 54의 부중이 상당히 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중의 유리함은 분명히 있는 마필이고, 어쨌든 이 마필 능력은 입상 도전 가능한 마필인데, 개인적으로는 2000m 장거리는 검증이 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인기마 중에서는 조금은 약하게 보는 마필이 바로 이 킹 오브 더 매치가 되겠습니다. 만약 이번에 2000m에서 우승을 하거나 입상을 하면 거리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달에 펼쳐진 부산광역시장배에도 물론 출전을 하겠죠. 그때는 그 능력대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부산광역시장배는 제가 알기로는 1800입니다. 1800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도 경쟁력을 보여줄 마필로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이번 2000m에서는 검증이 좀 필요하다. 하지만 입상 도전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문학 타이거 같은 경우는 1군 승급 후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모습이고, 혈통은 이제 투안의 서브 자마입니다. 청담도끼, 대표적인 자마가 이제 청담도끼가 있는데, 혈통적으로 2000m가 2000m가 안 되는 마필은 아니지만 2000m 성적이 안 좋은 이유는 결정적으로 힘을 쓰는 구간이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2000m는 뛰다 지쳐버려요. 그래서 이렇다 할 성적을 못 거두고 있는 마필이고, 이번에는 편성도 강하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좀 떨어지는 마필입니다. 예,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거마 미스틱이 되겠습니다. 뉴 이얼즈 데이 자마이고, 이 뉴이얼즈 데이는 스트리트 크라이 자마입니다. 그리고 뉴이얼즈 데이는 이제 현재
일본에서 시스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제 이 자마들을 좀 보기는 힘들 거고 국내에 좀 잘 어울리는 혈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3만 불 고가에 도입되었고 원래는 이 김영관 조교사한테 들어갈 예정이었지만은 들어가지 못하고 3세 중반에 데뷔를 했는데 병력을 보면 늘 호흡기 질환을 달고 살아요. 그러니까 호흡기가 좀 안 좋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병력 때문에 데뷔가 좀 늦어진 것으로 보이고 김남중 조교사가 관리를 하다가 김남중 조교사가 은퇴를 하고 현재는 이제 이상형 조교사가 관리 중입니다. 2군서 58kg를 달고 2000m에서 우승이 했던 전력이 있긴 하지만은 그때는 앞선 3두가 경합을 해서 몰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반사이익을 누린 저 부분이 있고 직전 1군 승군전 편성이 강했습니다. 강편성에서는 정결 잘 풀고도 구착을 하면서 좀 경쟁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철호 기수가 기승을 할 텐데 현재로서는 그래도 인기마들에 비해서 조금은 전력의 열세라고 할 수 있는 마필이고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콘스티 솔로입니다. 기본적인 능력을 굉장히 강하게 보는 마필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센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컨스티튜션 자마인데 컨스티튜션 같은 경우는 국내에 자마들이 많이 수입이 됐지만 이제는 수입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현재 85,000불로 교배료가 대폭 증가를 했고 태핏의 적자입니다. 태핏 자마 중에 시순말을 하는 마필들 중에 가장 적자라고 할 수 있고 대표적인 자마가 이 티지도르 로우가 있는데 이게 벨몬트 스테이크스 2400m를 우승한 마필입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도 뭐 장거리가 결코 안 되는 마필 아니라 오히려 장거리가 유리한 마필이고 복속률 100%로 이어가고 있고 기본기가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다리가 안 좋다 보니까는 9개월 장기 공백을 겪고 나왔어요. 그래서 공백의 대상경주에 54의 부중에 이점이 있긴 하지만 상대들 강하고 그러니까 일단 뭐 주기 정상이고 상태가 전혀 이상 없다면 세게 봐줄 수 있는 마필인데 이 9개월의 공백 극복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휴양 차원이 아니라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공백을 간 거라 그 점이 더욱더 불안할 수밖에 없고 아직까지 2000m 경험은 없지만 어쨌든 경주 적응하면은 1군에서도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5살이긴 하지만은 6점밖에 안 뛰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구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마필, 향후 발전 기대치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마필이 바로 이 콘스티 솔로이지만 이번에는 공백이 좀 발목을 잡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센스쟁입니다. 머닝스의 자마로 6살이고 그동안 좀 결정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 조한별 기수와 호흡을 맞추면서 마필이 일치월장했어요. 급격한 그런 신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마필과 기수의 호흡이 정말 잘 맞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1승밖에 못했지만 2착은 8회를 했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최인마들은 2착, 3착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숙명을 타고났습니다. 1군마들과의 첫 도전 그리고 거리 첫 도전 2000m 첫 도전이라는 것이 이제 관건인데 혈통적으로 긴 거리가 결코 불리한 마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센서쟁이는 종반 한 발 역전을 노릴 수 있는 강력한 복병마로 보고 있고 루킹굿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루킹굿입니다. 페더럴 리스트의 자마로 직전 스포츠 조선배 대상 경주에서 3착을 했지만은 그건 국산마 대상 경주입니다. 그리고 디터미네이션 이런 마필들한테 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대들이 워낙 강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전력 열세의 마필, 어려운 싸움이 예상되는 마필입니다. 이렇게 이번에 이 YTN배에 출전하는 출전마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강력한 우승 후보로 저는 이 행복왕자를 보고 있습니다. 우승 1순위고 2착도 위너스맨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 행복왕자가 우승을 하고 위너스맨이 2착을 한다면은 최강 2020년도 최우수 스테이어는 부산광역시장배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높죠. 어쨌든 행복왕자는 무조건 이번에 우승을 해야 그래도 부산광역시장배에서 역전을 노릴 수가 있고 위너스면은 최대한 우승을 하면
끝나는 거고 최대한 등수를 올려놔야 부산광역시장배 결과에 따라서 최우수 스테이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마필은 모두 강공은 뭐 필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장거리 강점이 있는 이 터치스타맨 그리고 거리 검증이 필요하긴 하지만 최근 워낙 좋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킹 오브 더 매치 그리고 이 최근 예전과 다르게 일치월장한 그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는 센스쟁이 이 세 마필이 입상을 도전하는 복병마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방송을 찾아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